안녕하세요. 지혜의 풍경 청취자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 저녁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 드릴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더욱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안에 사시는 65살 김선자님의 사연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노년의 재혼, 그리고 그 안에서 겪은 아픔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김선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23세 결혼해서 30년을 해로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제게 늘 다정했고 아이들 셋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넓은 집에 혼자 남아 텅 빈 식탁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혼자 지내다가 교회 노인대학에서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늘 커피를 타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박 씨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박 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걱정스러운 눈치였어요. 특히 큰딸이 많이 반대했죠. 하지만 박 씨가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인사도 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오히려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응원해 줬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게요. 아들의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렇게 1년 정도 서로를 알아가다가 박 씨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첫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혹시나 실수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박 씨의 진중한 모습과 배려심 깊은 태도를 보면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박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좋았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 박 씨의 모습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그저 넘어갔는데 어느 날 박 씨가 갑자기 통장 잔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미처 의심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제게 남겨준 보험금이 얼마인지,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면 어떨까요? 거기서 수익이 나면 우리 둘 다 좋잖아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첫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워낸 추억이 담긴 곳인데 거절하자 박 씨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살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다 줄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그날 이후 박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끈질기게 조르기도 했어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돈 이야기를 꺼내며 짜증을 내더니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박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밤마다 이불 속에서 훌쩍이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처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개조차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엄마, 얼굴에 멍이 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버렸어요. 딸아이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의 폭력, 재산 요구, 그리고 제가 느꼈던 수치심과 두려움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 셋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이혼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겨? 작은 아들은 이미 변호사 친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엄마, 증거 잘 모아놨죠? 폭력당한 사진이랑 통화 녹음도 있어야 해요. 막내딸은 그저 제 곁에 앉아 계속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겨?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완강히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결국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혼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처음엔 쓸쓸할 거란 생각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번갈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노인 대학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선자님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김선자님의 시련은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어요. 박 씨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를 험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도 노인 대학에도 가기가 힘들어졌죠.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소문이 퍼져 나갔으니까요. 게다가 박 씨 아들이 찾아와서는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위자료를 더 달라는 거였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40년 지기 친구 영숙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나 서로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첫 남편과의 결혼식 때도 남편 장례식 때도 늘 곁에 있어준 친구예요. 선자야, 우리가 몇 년을 봐온 사이야. 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다들 알아. 이제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게. 넌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영숙이가 정말 발벗고 나섰어요. 교회 권사님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박 씨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박 씨가 저 같은 처지의 여자들을 속여서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당한 여자분들이 있다고. 선자야,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혼하길 정말 잘했어.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뻔했잖아. 이제 우리가 그 사람 실체를 다 알리고 다닐 거야. 영숙이는 박 씨 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경찰서에도 같이 가주었어요. 협박죄로 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기어올라. 내가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줄 테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영숙이의 이런 든든한 지지 덕분에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마침 영숙이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 있다며 저도 함께 공부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너 원래 말상대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 잘하잖아. 이거 배워서 너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싶기도 하고 아직도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영숙이가 매일 아침 발걸음이 가벼운 모습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선자야, 사람이 배우고 익히면 절로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야. 너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꾼인데 그동안 그 재능을 묻어두고 살았잖아. 그렇게 시작한 공부가 제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수업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수업이 끝나고 저를 붙잡았어요. 김선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대전에서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제 사연을 들으시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박 씨는 대전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한 할머니 재산을 노렸다고 해요. 심지어 그때도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우리 동네 최 할머니도 똑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집까지 날리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인 게 정말 다행이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영숙이와 함께 대전에 계신다는 최 할머니를 직접 찾아뵈러 갔어요. 면회를 가보니 최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희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죠.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 수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몰라. 처음엔 그렇게 잘 해주더니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나서부터는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최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확히 제가 겪었던 일과 같았어요. 심지어 강남 오피스텔 투자 이야기까지. 그때 누군가 나를 말려줬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가 말했죠. 선자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대전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가 겪은 일과 최 할머니의 사연, 그리고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죠. 경찰서에서는 우리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박 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해 보니 비슷한 수법의 사기 전력이 있네요. 김선자 씨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 부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해도 7명. 모두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지내던 분들이었죠. 경찰은 제게 부탁을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면서요. 망설여졌지만 영숙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해줬어요. 선자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너라고. 그렇게 저는 한 분 한 분 피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죠. 김선자님,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혼자만 당한 줄 알고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부산에서 만난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둔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박 씨가 처음에 보냈다는 러브레터였죠. 내용을 보니 저한테 보냈던 말과 똑같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피해자들끼리 단체 채팅방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근황도 나누고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를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알고 보니 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대요. 이번에도 교회를 통해서 접근했는데 우연히 저희 사건 기사를 본 교회 권사님이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김선자 씨 덕분입니다. 용기 내서 신고해 주시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찾아주셔서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어요. 경찰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니. 그날 저녁 피해자분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죠. 그때 부산에서 오신 이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면 어떨까요? 노인 재혼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선자야. 내가 앞장서 봐. 너도 이제 노인 상담사 자격증도 땄잖아. 우리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다들 박수로 호응해 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불행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이야. 그래서 시작한 게 황혼 인생 이야기 모임이에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법률 정보도 공유하고 특히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손을 잡아드리며 말해요. 천천히 알아가세요. 사랑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안전과 행복이니까요. 우리 모임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경찰청 강의도 했답니다. 노인 대상 재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요. 강의하면서 참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니 제가 한층 더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김선자님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앞으로 노인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가슴 한켠이 뿌듯해져요. 제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영숙이는 요즘 제 별명을 황혼지킴이라고 부른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참 좋아요. 얼마 전에는 아들, 딸들이 집들이를 해줬어요. 제가 요즘 바빠서 집에 손볼 겨를이 없다면서 아이들이 도배도 새로 하고 가구도 바꿔 놓았더라고요. 특히 거실의 큰 소파는 저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죠. 엄마, 이제 여기서 상담도 하시라고요. 찾아오는 분들 계시면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첫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 거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봄꽃이 피어났어요. 영숙이가 선물해준 계란초인데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제게 말합니다. 김선자 씨,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할머니 댁 아드님이 이제는 어머님을 직접 모시겠다고.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선자 씨 덕분에 나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니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여기까지가 천안에 사시는 김선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지혜의 풍경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지혜의 풍경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